네, 운전대를 잡지 않는 시대, 자율주행의 모든 걸 알아볼 텐데요. MBC 라디오에서 주말에 8시부터 9시 아침에요. 차카차카 진행하고 계시는 권영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겸임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율주행 요새 아주 뜨거운데요. 네네. 테슬라 FSD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죠? 예, 그거는 가는 거죠. 앉으면 전방만 주시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전방을 주시하라고 경고 예. 문구를 띄워주니까 예. 전방 주시하면 알아서 잘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할 필요 없는 거죠. 전방만 주시하면. 그렇죠. 나가서 목적지까지. 목적 설정하면은 얘가 알아서 잘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예, 그 어떤 타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한번 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기능이? 생각보다 예. 잘 가더군요. 예. 물론 이제 사고도 예. 안심하고 갈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낀 건 뭐냐면 예. 주로 이제 방어 운전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고도 별로 양보하고. 없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게 어떤 자율주행인지 모르는 상대방이 거죠. 보면 예. 굉장히 양보 잘하는 어떤 매너 있는 운전자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처럼. 얘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정도로 좀 네.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계에서 그건 어떤 단계인가요? 그건 사실은 단계로 보면 예. 그 2단계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계라는 게 예. 그 2014년도에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 전에도 운전자 지원 장치는 있었잖아요. 예. 그게 회사마다 이름을 다 달리 불렀습니다. 예. 통합 명칭을 첨단 운전자 예. 지원 장치라고 하고 예. 이게 기능이 조금씩 다르니 예. 이걸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에서 분류하자. 예. 그래서 이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예. 만들고 0단계, 1단계, 2단계는 모든 운전 주체는 인간. 예. 3단계는 인간과 자동차가 서로 필요할 때 예. 넘겨주고 받을 수 있는 것. 예. 그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인간은 필요 없다. 아예 배제하는 거고요. 그렇죠. 인간아 너 운전하지 마라. 예. 이렇게 되는 게 운전 이제 4, 5단계. 금지인가요, 거의 그건? 뭐 거의 운전대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죠.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예. 있는데 이제 그 자동차 회사는 인간은 너무 부주의하니 부주의하니까. 얘가 더 안전하니까 예. 얘한테 맡기세요. 예. 라는 단계가 이제 4단계, 5단계입니다. 자, 그 얘기 이따 보험 얘기 하겠지만요. 인간보다 안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단계로 이미 접어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미 그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구글 웨이모가 운행을 많이 예. 했잖아요. 그랬다 봤더니 한 1억 마일, 그러니까 약 1억 6천만 예. 킬로미터를 운행을 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 운전자보다 심한 사고가 91%가 줄었습니다. 네. 보행자 부상 사고는 92%, 네. 자전거 관련 부상 사고는 82%, 예. 교차로 충돌 사고 96%. 예. 그러니까 뭐 인간 대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뭐 거죠. 예상을 해봐도요. 사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졸지도 않고, 그럼요. 예, 주의력을 딴 짓도 하지 않고, 문자도 안 보내요. 예, 스마트폰도 보지 네. 않고. 그러면 사람보다 어떤 사고율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웨이모 말씀하셨는데 네. 웨이모랑 테슬라랑 경쟁해서 누가 이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운행 대수로는 웨이모가 앞서고 예.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가 이긴다 진다라고 예.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예. 서로 방식이 조금 틀려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며칠 뒤면은 나도 완전히 인간을 배제한 FSD 내놓을게. 예. 이거 가지고 나 로보택시 할 거야. 예.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거리에서 운행을 해보면서 어떤 것이 더 사고율이 적은가, 네. 어떤 것이 더 인간이 이용할 때 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가 경쟁이 되면 예. 그때쯤 이제 가장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차이 뭔가요? 웨이모랑 테슬라의. 구글은 공부시키는 겁니다. 예. 너 이 지도, 예. 이 도로, 예. 저기 가로수야, 저 가로등이야 다 공부시켜서 예. 가는 거고요. 예. 테슬라는 그런 공부 필요 없어. 판단한다 이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보고 가로수 피해. 예. 예. 사람 신호등- 판단하듯이 판단한다 신호등이야 이거죠. 빨간불이면 서.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제가 딱 들어도 테슬라의 방식이 훨씬 진화된 방식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글의 방식도 예. 진화가 덜 됐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결국은 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예.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럼 예.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그 나중에 0.00001%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 일어날 사고를 예. 그때 가서 감당해 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예. 최대한 안전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예. 하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파악 가능한 센서까지 부착을 예. 해서 예. 가겠다는 게 이제 구글의 방식인 거죠. 예. 근데 업계에서는 제가 언뜻 그냥 듣기에는 그래도 테슬라 방식이 앞으로의 그 시장 점유랄까요?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은 거 아닌가요? 일단 이제 비용 자체가 예. 저렴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아니 로보택시 왜 합니까? 네. 라고 하면은 인간의 운전 사고율을 그렇죠. 줄이려고 하는 네. 거냐? 네. 네. 아니면 인간의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지. 운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 하는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테슬라 시스템이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 현대가 네. 웨이모 방식을 추구했던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다고 근데- 뭐 테슬라 방식은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예.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예. 둘 중에서 가장 장점들만을 모아서 예.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조사라는 예.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예. 아니면 무슨 제약 때문에 못하는 예. 거냐.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갔을 때에 사고가 발생하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운행하다 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 기업이 받을 데미지가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겠다라고 네. 하니 이제 시기는 조금 늦춰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기술력에서도 분명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현격한 차이라기보다는 예. 데이터 쌓임에서 조금 뒤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닌가요 거의? 물론 데이터도 예, 중요하죠. 예, 데이터 예. 가지고 분석을 예, 하고 예. 지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그 지능형 자동차를 내놓고 전 예. 세계에서 무언가 하겠다라고 한 게 예.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테슬라보다 늦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걱정은요. 우리 네. 소비자, 우리로서의 걱정은 아까 말씀한 데이터의 싸움인데 이 데이터 한쪽이 완벽한 우위를 점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격차는 점점 더 현격하게 벌어질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게 걱정이. 그게 걱정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예.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무언가 행위가 벌어져서 예. 우리도 교통 데이터나 운행 데이터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그래서요.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의 로보택시 시장이 결국 외국의 자동차 지능에 점령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나요, 현대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예. 당장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시범 운행에 그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100대, 200대, 예. 300대 늘려가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누가 늘려갈 거냐. 그렇다고 무상으로 계속 운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유상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유상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에게 돈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간 운전자의 사업자랑 예.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지금 그거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택시가 놀아요. 운전자가 없어서 네. 당장 로봇 택시 하고 싶습니다. 예. 24시간 운행하면 되죠. 에너지 충전하는 예. 시간 빼고 운행을 하게 되면 가동 시간이 늘어나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용률이 택시 수요는 뻔한데 예. 이용률이 몰리겠죠. 예. 그럼 개인 택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럼 개인 택시가 반대합니다. 예. 당장 본인들의 수입 올리기 때문에 예. 이런 사실은 그거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조종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너무 극심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누누이 예. 이 문제는 대단히 첨예해서 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의 그렇습니다. 예. 문제다라고 누누이 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정치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도 논의를. 그러니까 그래야 논의조차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예. 이 발제를 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합니다. 아. 워낙 근데 극심한 그거 갈등이.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예.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누군가 시작해야죠, 빨리.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그 로봇택시 때문에 어떻게든가 관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초기 단계에는 택시 수요가 전혀 사람 택시 수요가 줄질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예. 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로봇택시는 자꾸 양보하고 하니까 급한 사람들이 다 사람 택시 타고 네. 또 이 자기 차를 아예 버리고 이 로봇택시나 사람 택시 타다 보니까 택시 수요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얼마나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예, 지금 우리나라는 택시가 공급 과잉인 국가인 상태여서 예. 설령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가치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택시는 이제 번호판을 돈 주고 사갖고 개인 예. 택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퇴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예. 사실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그래서 택시 면허를 팔고 싶으면 그 가게 뭐 사주는 뭐 이런 것부터 논의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퇴로를 만들어 네, 놓고 퇴로를 만들어 누군가 놓고. 새로운 사업자가 그래야겠죠, 진입을 해야, 당연히. 예. 해야 되는데 지금 퇴로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 빨리 진입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수용성 측면에서 예. 이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내 면허를 사가세요라고 예. 하면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자는 차값도 비싼데 예. 그러면 그 면허까지 사고 그러면 당연히 요금 저 비싸게 받을래요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요금을 비싸게 받게 하면 그 요금 비싸게 지불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비가 인간 운전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예. 라는 그런 저항성이 생기고 예. 그 저항성은 누군가로부터 이제 분출하게 되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나 예.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인 거죠. 저는 이 유튜브에서 막 그 테슬라 FSD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 거대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도로 사정에 대한 경험치, 데이터가 훨씬 더 쌓이면 우리 도로에서마저 우리 차보다 저 차의 어떤 경험이 훨씬 많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우리가 이거 진입할 틈새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 얘기도 합니다. 진짜로 실제로 테슬라가 예. 만약에 한국에서 예. 자동차를 가지고 예. 한 1,000대를 가지고 로보틱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럼 그것 또한 이제 충돌이 날 텐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조사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제조사는 약간의 여론도 좀 보고 예. 하겠지만 테슬라가 우린 강제로라도 하겠다. 예. 그럼 막을 수 있을까? 예. 그 충돌을? 그럼 못 막으면은 결국은 외국 기업이 예. 우리나라의 로보틱 시장을 점령해 버리는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예. 저는 이게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공론화를 시켜서 공론화를 해야 될 것 해서 같은데요. 끊임없이 예. 토론해 택시 가지고 운전사분들을 예, 예. 가능한 한 보호하면서 어떻게 그렇죠.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예. 로보택시라는 이동수단을 만드는 제조사, 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사업자, 예.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예. 그다음에 제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로드맵을 짜야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몇 예. 년도에 예. 100% 상용화한다. 예. 그러면 그 앞서서 몇 년도에 뭐 하고. 예. 근데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보험 문제도 해결을 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레벨 예. 3까지는 인간 운전자 책임이니까 예. 인간이 책임지도록 보험이 돼 있는데 예. 레벨 4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니까. 제도가 없어요. 지금. 예.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운행이 가능할까? 예.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데. 자동차 값에 포함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외국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데 사람 보고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 구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험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예. 대신 문제가 생기면 구글이 다 책임지겠다. 그렇겠죠. 예, 예. 이렇게 이제 가는 방향인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가져가겠죠. 예. 그러니까 제조사가 직접 다 책임을 지는.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입니다. 운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완전 무인 체제가 되면 운전석을 놔둔 차가 훨씬 비싸고 또 보험료도 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럴 때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선택적 운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감춰져 있는 거죠. 예, 예. 내가 운전할 거야 꺼내. 예. 예, 꺼냅니다. 그때부터 보험료가 그냥 그때 어마어마하게 보험료는 인간 운전이니까 예. 그 순간에 보험료를 별도로 책정해서 예. 인간에게 이제 직접적인 그렇게 되겠죠. 운전 책임 그리고 부과하는. 굉장히 비싸고 당연히 비싸겠지. 부자만이 운전할 수 있겠군요. 스스로 인간은 못 자기 믿겠어. 손으로. 예. 너 운전하지 마. 그러니까 운전하는 재미를 누리려면 돈이 많은 많이 있는 사람만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나머지는 다 될 수도 그냥 있을 거예요. 뒤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가고. 다 패신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기술 발전 정도는 테슬라에 몇 년 뒤쳐져 있는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대략 한 3년에서 한 4년 아, 정도 그래요. 뒤처진 걸로 보고 예.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쌓이면 예.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더 벌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제곱에 비례해서 예. 금방 6년, 10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예. 수밖에 없으니까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예. 그 아까 웨이모의 방식과 테슬라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웨이모는 정전이 되면 쓰나요? 저번에 그런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예. 샌프란시스코에 정전 나가지고 예. 섰는데 뭐 일부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 아마 통신 기능에 무언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통신 기능이라면 이 어떤 그렇죠. 이제 외부와 계속 데이터를 예. 주고 받으니까 예. 그게 이제 만약에 정전이 되면 통신 기능이 장애가 생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혹시 몰라서 안전을 위해서 아, 아마 세웠다. 그냥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봐야죠. 테슬라는 외부와의 어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가는 가니까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저 테슬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전 나도 예. 사람이 운전. 그럼 만약에 사람이 안 탔다고 쳐도 쳐도 테슬라가 자체 그 판단으로 작동이 가니까. 됐으면 자체 판단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봐도 테슬라가 위에 있는 기술 같아서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 관점에서는 예. 뭐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예. 충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 좀 비유를 좀 이렇게 예, 하거든요. 우리 가끔 이제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비게이션과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예. 어디가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가끔 깜깜한 시골에 가면 예. 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빨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그 지역 주민 예. 이미 아, 도로를 다 다 아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는. 예. 예. 그게 이제 그 차이. 예. 그래서 한 곳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행 가능한 거는 지금 구글 웨이모가 조금 더 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예. 근데 이 구글 웨이모는 다른 도시로 가려면 예. 또 그 도시를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에 있어서는 테슬라 따라갈 수가 없겠군요. 확장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예, 확장성이. 안전성은 좀 좋다. 예. 반면에 이제 비싸고요. 예, 테슬라 방식은 예. 안전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니까 예. 확장성은 좋다. 그리고 웨이모는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기기가 많으니까. 비싼 센서가 들어가 있으니 예. 아무래도 조금 비싼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 테슬라가 미래 기술을 석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 기술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시장을 누가 점령합니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권영주 국민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